최근 기업들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ESG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투자의 중요한 판단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죠. ESG가 기업들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윤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ESG 참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특히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ESG 전문가를 뽑는다, ESG 경영을 한다. ESG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ESG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ESG라는 용어는 이제 투자 업계에서 이제 만들어진 용어고요. 그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 즉 이제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 각 앞자를 따서 ESG 경영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가 충분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만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를 할 때 예.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재무적인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제표라 하면은 우리 이제 대차대조표라든지 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같은 그런 전통적인 재무적 지표와 함께 같이 통합해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ESG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SG는 비재무적 지표인데 재무적 지표와 함께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라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하게 된 건지. 네, ESG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하루 아침에 갑자기 예.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예. 아주 그 뿌리를 이제 캐고 들어가면 예. 4, 50년 전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얘기가 진화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네. 정도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요. 예. 80년대 이제 그 주주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제 기업의 윤리적이라든지 네. 자선적 책임,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예. 진행이 됐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사회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예. 계속적으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네. 주주만이 아니고 기업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종업원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예. 협력업체, 그 회사가 기반하고 있는 커뮤니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사회라고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예. 이런 분들의 후생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CSR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네, CSR. 예. 그래서 CSR은 일종의 자선 활동이나 기부 활동 정도로 이제 치부가 됐었고요. 예. 이것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경영에 도입되는 예. 그런 이제 이슈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보셨겠지만 그 기후 변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워낙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 그런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관련해서도 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예. 어떤 질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한계점에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이것이 좀 폭발적으로 예.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코로나입니까? 코로나 영향도 물론 네.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투자자가 네.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투자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군요. 이런 기업의 자선 행위라든지 예. 기부 행위가 투자 행위하고는 사실은 이제 별개의 그렇죠. 이제 액티비티였었는데 예. 자선 활동 같은 개념으로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투자의 영역, 투자자들이 투자 영역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방금 하실 때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ESG를 잘하는 기업을 골라내가 알아야 되는데 네.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걸? 예,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기관은 어떤 곳은 수십 곳 정도라고 이제 아주 범위를 좁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수백 개가 된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ESG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 그래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기관마다 예. 평가하는 방법들이 다 틀립니다. 평가하는 방법도 다르고 예. 평가하는 것도 많다. 예, 그리고 레이팅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좀 보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평가 예. 그 방법이라든지 예. 척도라든지 평가 항목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평가 기준이 예. 통일된 평가 기준이 현재는 없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 기관이 평가가 다르게 평가를 나올 수 하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사실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혼란을 느끼고 그러겠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뭐 통일된 기준이라거나 확실하게 글로벌하게 어떤 공신력을 얻은 그런 평가 기준은 아직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그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그런 평가 기관을 그래요? 세계적으로 한 몇 군데 손 꼽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어떤 기준을 완벽히 충족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면서 특히 ESG 경영이 이제 특히 뜨게 됐는데 이게 ESG를 잘하는 기업들에 어떻게 투자했을 때 일반 기업에 비해서 그런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이 뭐 좋게 나옵니까? 뭐 지속적으로 뭐 좋다든지 아니면 네네. 평균이라든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자면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이 예.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그 수익률이 좋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 연구 기관이라든지 예. 또 기관 예. 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반론을 제기하시는 뭐 그런 곳도 있긴 하지만은 예. 일반적으로는 ESG 그 평가 등급이 우수한 기업이 수익률이라든지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균적으로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이거를 국내하고 이제 해외하고 조금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말씀을 주시죠. 드리자면 예. 이제 가까운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네. 이 한국 그 생산성 본부라는 곳에서 예. 이제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DJSI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예. 이 DJSI 월드 지수하고 그다음에 DJSI 코리아 지수를 예. 이제 과거 3년치 3년간 수익률을 저희가 비교. 비교를 이제 한 자료가 있는데 예. 이 코스피 수익률을 이제 9.03% 포인트만큼 예. 그다음에 그리고 1.42% 포인트만큼 예. 이렇게 상여를 했다라는 이제 보고가 좀 그러니까 있고요. ESG에 열심히 한 기업들의 전체적인 주가 상승률이 평균 네. 이런 것보다 이 정도 높더라. 예, 그렇습니다. 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ESG 경영을 잘하면 네. 투자 수익률이 좀 높다는 게 객관적으로 조금 예, 3년 예. 정도 통계지만 네.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국내는 아직까지는 이제 ESG에 대한 이런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제 역사가 사실은 좀 해외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렇고요. 이제 해외를 놓고 보시면은 예. 그 해외는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시면은 그 모간 스탠리 캐피탈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래서 예. 이제 MSCI라고 예. 저희가 이제 부르는 데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30년 예. 치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30년. 예, 1990년부터 음. 2010년까지 어. 이 30년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예. 분석한 걸 봤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36% 포인트만큼은 높더라. 그 차이가 나오네요. 예, 네. 차이가 좀 나왔고요. 근데 30년 전이면 뭐 20년, 30년 전에도 ESG 이렇게 관심이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그 여튼 당시 그렇게 그 당시에는 해외에서는 이런 경향에 대한 관심은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최근 30년이 그렇고 또 네. 최근 5년간을 또 분석해 봤더니 또 이것도 0.53% 포인트만큼 좀 음.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여튼 나옵니다. 왼쪽에 ESG 우수 기업의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보다 높더라. 네, 이게 결과 나오고 있군요. 예. 물론 그러니까, 뭐 모든 기업이 단기간에 걸쳐서는 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장기간에 걸쳐서만큼은 예.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요즘 있습니다. 기업들 보니까 ESG 관련해서 뭐 ESG 전문가를 영입한다. ESG에 좀 관심 있는 무슨 사회이사를
영입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는데 기업들이 좀 고민이 그래도 많을 것 같아요. 이 기준도 조금 명확치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로? 그 기업들이 요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좀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좀 한번 구분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제 혹시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자, ESG 경영 목표를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경영 목표. 그리고 중장기 비즈니스 목표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할까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직면한 ESG 관련 위기는 뭐고, 그런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악된 위기가 있다면은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관리를 할까요? 그다음에 경영을 이제 ESG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할지, 또 사업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 그래요? 예. 저런 기업들의 고민이 있는데 지금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ESG 센터를 세우신 거잖아요. 언제 네. 세우신 거죠, 이게? 아,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초에 센터를 만들었고요. 물론 그 전에도 ESG와 관련된 서비스는 저희가 한 5년 이상 서비스는 해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센터를 따로 이렇게 설립을 한 이유는 과거에는 저희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주로 위기 관리 위주로 저희가 컨설팅을 제공을 해왔었는데 이제 ESG 경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기회를 우리가 잡을 것인지, 어떤 기회를 잡느냐.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사실 더 폭넓은 이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들이 문의를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좀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말하자면 무덤에서 요람까지 기업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 ESG와 관련된 경영 뭐 자문 요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를 좀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ESG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정보를 어떻게 공개한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서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그런 걸 또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ESG 경영이 이제 향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규제기관에서도 이제 2030년까지는 모든 코스피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는 이런 공시를 이제 의무화하게끔 ESG 활동을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그게 2030년입니까? 예, 30년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미리 조금 지금부터라도 조금 철저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2030년은 모든 그 코스피 상장사가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늘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큰 기업들은 2025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큰 기업들부터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겠네요, ESG 경영에 대해서. 일부 뭐 큰 기업들은 이미 지속 가능 경영서를 이미 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규모가 이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 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